함께하는 비행. 하늘에서 펼쳐지는 성공 스토리. 지금 바로 떠나보겠습니다. 나는 CEO.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아시죠? 네, 그럼요. 이번에 다시 공화당 대선 후보로 나오셨잖아요. 그럼 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것에 엄청난 집착을 보였다는 것도 아시려나요? 바로 헤어 스타일. 풍문으로 들은 기억이 납니다. 비가 오는 날 헤어스타일이 망가질까 봐 야외 행사를 취소했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사실 트럼프뿐만 아니라 빌 클린턴의 경우에도 이 머리 손질을 받으려고 전용기를 1시간가량 대기시키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에어포스원이 아니라 헤어포스원이냐는 얘기도 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한 나라의 국가 원수도 소중히 여긴 부분이 바로 이 헤어라는 거죠. 네, 그럼 오늘의 나는 CEO는 헤어스타일과 관련된 분인가요? 제가 힌트를 너무 크게 드렸나요? CEO 체크인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CEO 체크인입니다. 이름 노태석, 사업업종 뷰티 업종이자 미용 서비스 업종, 또 요즘에는 맨즈케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바로 바버샵이라 불리는 즉 이발소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알려줄 키워드 바로 공개해 볼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나는 CEO다. MMM 초콜릿 같은데요? No. 아니에요? Manners makes man. 아, 킹스맨. 남자라면은 누구나 아는 그 명대사죠. 지원, 저 오늘 킹스맨 같지 않나요? 뭐 어느 정도 그래요? 인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의 성공 비법이 바로 이 매너에 숨어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보도록 할게요. 나는 백화점을 접수한 CEO다. 국내 최초 백화점 입점으로 우리나라 미용업계를 들썩이게 했다는 오늘의 주인공, 바로 미용실이 아닌 맨즈케어 전용 바버샵으로 최초로 백화점에 입점을 했다고 합니다. 프리미엄 아울렛이나 핫하다는 쇼핑몰에도 나는 CEO의 작품을 압도적으로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맨즈케어의 품격을 높인 오늘의 CEO, 바로 만나보시죠. Ladies and gentlemen, 성공을 향해 나는 CEO, 지금 이륙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자의 품격을 높이는 남성들을 위한 바버샵을 운영하고 있는 노태석입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이 미용실에서 여성분들과 같이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용실은 여성 고객 중심으로 모든 인테리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남성 고객들은 상대적으로 거기서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약간 소외된 느낌을 받는 고객들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성 전문 헤어 시장이 충분히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CEO 고도에 진입했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뵙게 됐습니다. 하늘에서 만나는 오늘의 나는 CEO 노태석 대표님 탑승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대표님께서 운영하시는 바버샵은 정확히 어떤 곳인가요? 말 그대로 그 바버샵은 이발소입니다. 근데 이제 일반 고객분들이 인지하시는 바버샵은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런 이발소의 느낌, 조금은 왜곡되거나 조금 쇠퇴되어지는 옛날 것 이런 느낌보다는 요즘에 그 현대 감각에 맞춰가지고 남성분들이 편안하게 그 헤어 서비스를 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이발소를 명품화, 고급화한 현대적인 감각의 어떤 새로운 그 남성 전용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처음 바버샵 1호점을 냈을 때가 언제였나요? 2015년 8월이니까요. 10여 년 정도 된 것 10여 같네요. 년. 네. 사실 지금은 그래도 좀 바버샵이 우리한테 익숙하긴 하잖아요. 네. 근데 10년 전이면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했을 것 같은데 그때 반응이 어땠어요? 저희가 처음에 이제 저 1호점이 오픈했을 때 전국에 바버샵이라는 곳이 뭐 10개도 안 될 때였고요. 전국에 해서 네네네. 네. 지금은 이제 수천 개의 바버샵이 있지만 어. 그리고 바버샵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면
놀리듯이 바보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바보샵? 분들도 있었고 바보로 머리 자르는 거 아니야? 네, 굉장히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되게 궁금해 하셨어요. 네, 대부분의 고객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시고 저희한테 문의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럼 보통 미용실은 미용실에 계시던 분들이 미용실을 차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혹시 바보샵 이발소에서 일을 하셨었나요? 아니요, 저는 뭐 전혀 그렇진 않았었고요. 뭐 저는 이제 회사원에 가까웠었고, 그럼 네. 대표님은 이발사 자격증을 안 가지고 계신 건가요? 네네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그래요? 취득을 하려고. 오 진짜요? 네네. 그러면 어쩌다가 바보샵을 차리게 된 거예요? 파란 클럽? 아, 이런 네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성비 있는 남성 전용 헤어 서비스를 하는 공간들이 많이 성업했던 적이 있지만 그 해외 사례를 이렇게 보면 그 바버샵이라는 곳이 우리나라만 좀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좀 성업되지 않는 그런 트렌드 현상을 보고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이런 남성 헤어 서비스를 전문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 사실 미용실이 남자들한테 꼭 편하지는 않은 곳인 것 같아요. 저도 단골 미용실이 있긴 한데 우리 미용실 가면은 워낙 여성분들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그래서 갈 때마다 조금 여기는 내 공간이 아닌 것 같고 어색하고 좀 그런데 오직 남성을 위한 바버샵 어떤가요? M요원도 궁금하세요? 네, 저도 궁금해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러면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슝! 확실히 그 이발소 감성을 살리려고 돌아가는 게 있네요, 앞에. 네, 그 저기 시그니처. 네. 오. 확실히 고급스럽네요. 샵이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는데 이렇게 꾸미신 이유가 있나요? 저희 오시는 고객분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나 느낌에서 고급스러움을 느끼시고 좀 대접받는다는 느낌으로 서비스를 받게끔 저희가 하기 위해서 이런 인테리어 컨셉을 갖게 됐습니다. 비포 확실히 애프터가 비포 애프터가. 어우. 오. 이렇게 변신을 하신 거구나. M요원 안 가봤어요, 아예? 저 안 가봤어요. 중독됩니다. 미용실 다시 가기 힘드십니다. 진짜요? 그래요? 네네. 자주 오시나요? 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오고 제가 한 4, 5년쯤 됐거든요. 4, 5년이요? 네네네. 혹시 어떤 점이 좀 가장 좀 마음에 드세요?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웬만한 남자분들의 공통적인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바버샵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성인 남자분들의 이런 전용적인 공간이라는 느낌이 들어서 아무래도 좀 더 관리받는 느낌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오게 되는 것 같아요. M요원도 한번 다녀오시죠? 저도 네, 요즘 가보고 싶은데요. 백화점 아니에요? 백화점뿐만 아니라 로드샵도 저희가 매장이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주요 매장들이 백화점에 주로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바버샵이라는 곳이 기존의 고객들이 대부분 받았던 헤어 서비스 요금보다는 조금은 높게 지불해야 되는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자기한테 관심이 많고 자기 외모에 어느 정도 꾸밀 줄 아는 분들이 저희 타겟이기 때문에 백화점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매장 주변을 둘러보시면 해외 유명 명품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에는 그 명품 브랜드에 관심이 많으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희 고객들로 많이 유치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남성분들도 워낙 잘 꾸미시니까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백화점이다 보니까 매출이 굵직굵직할 것 같거든요.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뭐 약간의 편차는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한 50억 정도. 50억.
있습니다. 50억. 근데 사실 50억이면은 적은 액수는 아닌데 네. 백화점이라고 하면 사실 면적당 매출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명품 매장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있는 것 같던데요. 그 다른 매장에 비해서 면적당 매출 금액이 좀 크게 차이 나지는 않나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상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상품 자체가 사람이 사람한테 서비스하는 것이 상품이다 보니까 네. 소위 말하는 회전율도 사실은 다른 어떤 리테일 상품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떨어지고 사실 매출로 따지면은 백화점에서 저희가 있어야 될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백화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주요한 남성 고객들이 3주에서 4주 정도에 한 번씩 저희 매장을 방문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정기적으로 그 분들이 오셔서 사실은 저희 그 바버샵만 이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의 다른 서비스, 다른 어떤 상품군도 구매나 이런 게 시너지를 같이 나기 때문에 네. 백화점에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매출이 좀 낮을 수 있겠지만 저희를 계속해서 찾아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다. 저도 네. 저희 친오빠나 아빠랑 쇼핑을 가면 저랑 엄마랑 막 돌아다니고 오빠랑 아빠는 힘들어서 앉아 있어요. 그럴 때 바버샵 가면 되잖아요. 그거 굉장히 그쵸? 좋은 네네. 아이디어예요. 실제로 그 오시면 주로 이제 아이들과 자녀분들과 그 여자분들은 이제 남편분을 저희 바버샵에 맡기시고 쇼핑을 하시고 네. 바버샵에서 끝나시는 시간에 식당 예약을 해서 식사를 하러 가시는 그런 현상을 아주 자주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백화점이나 고객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거네요. 네네. 근데 또 영상을 보니까 명품관 옆에 있는 만큼 좀 애티튜드에 있어서도 중요도를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대부분이 백화점이나 프리미엄 아울렛에 입점돼 있다 보니까 고객의 그 어떤 서비스의 요구 수준이 대체로 좀 높은 편이세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분들도 그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애티튜드나 아니면 말씨나 그리고 상담 기법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거기에 중요도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뭐 미용실 서비스랑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그 쉐이빙 서비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나 또 쉐이빙에 대한 또 남자들은 또 그런 로망을 또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요? 네. 로망 그런 게 있어요? 쉐이빙? 그죠? 쉐이빙하면 또 이렇게 쉐이빙하면 또 또 멋있어 보이고 네. 거울 속에 나. 그쵸. 네. 그럼 일부러 그걸 특화시키신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용실하고 가장 차별화된 서비스 중에 하나가 쉐이빙이고요. 바버샵에서 쉐이빙은 합법이지만 미용실에서 그 쉐이빙은 불법입니다. 그래요? 그래요? 네, 제도적으로. 오. 제도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 방송에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방송에 꼭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기한데요? 예. 네, 전혀 몰랐었던 사실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대부분의 저희 고객들이 그 중장년층 분들 입장에서는 어렸을 때 향수가 있고요. 네. 이발소에서 쉐이빙 하는 모습, 면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거나 네. 예전에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면도를 이발소에서 받는 것들을 맞아. 이렇게 보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크림 샥 해서. 예, 그래서 그 중장년층 분들한테는 어느 정도 향수가 있고요. 그리고 좀 요즘에 소위 말하는 MZ 세대들 분들한테는 대부분이 이제 첫 경험을 하시게 되는 거죠. 체험. 예, 체험의 첫 체험을 하시게 되는 거다 보니까 그 쉐이빙을 받는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누군가가 자기한테 어떤 케어를 해준다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저도 배우고 싶네요. 여자들 네일샵 가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런 거 비슷한 느낌이 아닐까요? 남자들 쉐이빙 받는. 제가 이제 그 고객분들이 물어보시면 제가 그 표현을 할 때 항상 첨언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남자분들이 사우나 갔다 온 다음에 그 거울 앞에서 있을 때 그 개운한 느낌? 네. 네, 그 정도로 이제 뭔가 이렇게 저희가 전문적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럼 1호점처럼 백화점이나 이런 프리미엄 아울렛에 입점해 있는 매장의 개수는 어느 정도 됐나요? 저희가 백화점하고 프리미엄 아울렛, 뭐 쇼핑몰 이런 데 합쳐서 한 20여 개 정도 입점돼 전국에 있습니다. 20여 개 네네네. 정도.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나는 CEO 첫 번째 성공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바로 낭만을 저격하라. 네, 맞습니다. 주 고객층이 원하는 향수와 서비스를 분석하고 또 제대로 보여준 게 고객 니즈에 아주 적중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MZ세대들의 반응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기 굉장히 유명한 대형 여기는 대형 쇼핑몰인 쇼핑몰. 것 같은데요.
기다리는 여성분들은 없네요. 확실히 쇼핑몰에 있으니까 같이 온 동반 여성분들은 쇼핑하러 가시고. 오늘 이렇게 머리 잘라보신 좀 어떠세요? 만족스러우세요? 아무래도 상담의 질이 가장 크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바보샵의 경우에는 먼저 제 머리 상태를 보시고 어떤 스타일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모두를 고려해서 어떤 스타일이 어떤 제 모질에 적합한지 그거에 따라서 스타일링 해주시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우리 PD님이시죠? 안녕하세요, 고객님. 네, 고객님 이 상태를 유지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예전부터 꼭 하고 싶던 스타일이 있으실까요, 혹시? 막 꼭 하고 싶었던 게 막 있던 건 아닌데 지금하고는 사실 달라지고 싶긴 해요. 뭔가 지금이랑 좀 달라지고 싶다 하시면은 항상 저 스타일을 고집하는 PD님이거든요. 근데 저 스타일도 되게 잘 어울렸는데 어떻게 변신이 될지 그러니까요. 궁금합니다. 그 정도만 해도 되게끔. 엠리오는 하고 싶은 이미지 없어요? 저는 킹스맨 같이 한번 워낙 또 비즈니스맨이시니까. 우산 들고 가서 한번 머리 잘라보고 싶어요. 긴장하신 것 같은데요? 기대감에 부푼 모습인가? 와, 이 말을 처음 봐요, 저는. 셀카. 이렇게 배웠어요? 굉장히 멋있어졌는데요? 되게 훨씬 나으신 원래 이렇게 네. 멋있으신 분이었다. 원래 이렇게 좀 귀염귀염한 분인데 영상을 보니까 확실히 딱 남자가 됐네요. 잘생겼네요. 네. 여기서 두 번째 성공 포인트 보이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고객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 장기 고객으로 만들어라. 이게 바로 두 번째 성공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 담당 PD님께서는 평생 단골이 되실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네네. 그럼 그런 다양한 고객 연령층에 맞춰서 새로운 니즈를 한 게 또 있을까요? 니즈를 파악해서 아무래도 이제 중장년층 분들의 헤어스타일이나 요구사항은 좀 획일화돼 있다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어떤 스타일의 변화를 굉장히 좀 주저하시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요즘에 젊은 MZ세대들은 굉장히 요구하는 스타일도 다양하고 원하는 느낌도 여러 가지 어떤 트렌드도 빨리 변하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단순히 헤어스타일만을 준비했던 게 아니라 고객분들한테 그 느끼고 싶은 이미지, 본인이 구현하고 싶은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상담 과정에서 여쭤보고 그거를 최대한 헤어스타일에서 연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지금까지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EPL 축구에 보시면 네. 그 프리미어 축구 선수들이 하는 그런 짧은 스타일 하시는 분들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열흘에 한 번씩 이렇게 진짜요? 방문하셔서 그게 조금만 자라나도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분들이 있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부가가치를 좀 창출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시장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고 사실은 이제 MZ세대가 미래의 저희 고객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또 믿을 만한 직원을 뽑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채용은 네네. 어떻게 하세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처음에 그 1호점을 오픈할 때는 그 저희 그 바버샵에 일을 하려고 했던 젊은 분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본의 아니게 코로나 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카데미를 준비를 해서 그 바버분들을 양성해서 실질적으로 배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해서 올해 안에는 다시 저희가 아카데미를 준비해서 바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매장에서 운영한 아카데미를 수료하신 분들이 지금 현업에 많이 계신가요? 네네. 뭐 사실은 나가서 창업을 한 경우도 많고요. 저희 그 아직 남아 있어서 하나의 점포를 이제 책임지고 있는 그런 어떤 역할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미용학과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대학에 있는데 바버학과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네. 같기도 해요. 아, 예. 그 지금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제 2년제 바버 학과가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만들어졌어요. 예.
올 이제 마지막 2학기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달에는 그 학교를 졸업하고 현업에 이제 종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바버 전문 과정을 원하는 수요도 좀 큰 편이에요? 아직은 조금 미흡하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점점 그 이제 지원자가 점점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다음 세대의 꿈을 위해 또 선배로서 또 윗세대로서의 본을 제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바로 노태석 대표님의 세 번째 성공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미래를 준비하라. 지금 이 순간만에 대박이 아니라 더 큰 성공을 펼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까지 준비하는 게 진정한 성공인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바버를 꿈꾸는 청춘들은 또 든든할 것 같습니다. 네, 꿈이 현실로 이뤄지도록 노력하는 노태석 대표님의 최종 목표가 또 궁금합니다. 그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헤어 기술을 교육받으려고 동남아나 어떤 동양인 모질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많이들 이렇게 공부를 하러 오고 있거든요. 그런 어떤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이제 남성 헤어스타일이나 남성 어떤 맨즈 케어 이쪽 부분에 있어서 정말 더 정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K 맨즈 헤어를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회사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맨즈 헤어. 전 세계까지는 아니지만 최소한 동양인 이 모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동양인 모질이 있는 최소한 이제 K 뷰티가 영향을 미치는 나라에는 좀 열심히 뻗어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맨즈 케어라는 분야를 새롭게 확장시킨 오늘의 CEO 노태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상을 꿈꾸는 이들에게 전하는 황금 메시지. 성공으로 탑승할 수 있는 골든 티켓을 공개하겠습니다. 골든 티켓 첫인상을 사로잡아라. 다들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사업에 있어 첫인상은 고객과 처음 마주치는 순간, 첫 방문의 순간일 텐데요. 네, 노태석 대표의 경우 단 한 번의 방문에도 만족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 꾸준히 고객을 늘려간 것이 성공의 골든 티켓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단 8초라고 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다시 만회하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요. 그만큼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처음 고객을 대할 때 가장 최선의, 가장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성공으로 가는 골든 티켓이라는 점을 기억하면서 나는 CEO,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성공에 도착한 나는 CEO, 지금 착륙합니다.